그래. 저한테 오빠 옆에 있으라고 시킨 사람은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 남은 진지한데 장난치는 기현이의 태도에 표정을 살짝 찡그리며 말하자. 죄송해요. 기현이가 멋쩍게 웃어 보이며 천천히 손을 올리더니 이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 오빠라고요. 저한테 오빠 곁에 있으라고 시킨 사람. 뭐지? 아, 진짜 허무하다. 왜요? 허무함을 표현하는 터덜터덜한 발걸음으로 병원까지 걸어와 혼자 중얼거려 본다. 깊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움켜잡았다.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니 그래, 아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시킨 거라고 하면 다 맞기는 해. 근데 진짜로 내가 그런 걸 시켰다고? 이런 여자애한테? 좀 그냥 일찍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꼭 이렇게까지 베베 꼬아서 말해야겠어? 날 잊어버린 오빠에게 하는 소심한 복수예요. 그간 과거에 나한테 해야지. 아무 상관도 없는 현재의 나한테 왜? 과거의 나? 잠깐만, 기현아, 뭐 하나만 더 묻자. 네, 어떤 건가요? 머리를 움켜쥔 손을 서서히 내리며 천천히 기현이와 눈을 맞춘다. 나는 내가 기억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기현이는 기억을 잃기 전에 내가 나를 꼬시는 법을 알려줬고, 내가 기현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저렇게 꼬시면 다시 넘어올 거다 라는 식으로 기현이에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기현이와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걸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오늘 꿨던 꿈도 그렇고. 기현이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편했으니까. 아니, 아무리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여자애한테 저런 걸 시키는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이 참 쓰레기 같은 것도 알겠는데, 그 전에 근데 기억 상실이라는 게 발병하기 전에 징조가 있다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 난 그걸 어떻게 알고 기현이한테 그런 부탁을 한 거지? 기현아? 기현이가 좋지 않은 표정을 지은 채 입을 다물고 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부탁받았을 뿐이라서. 시선을 피하는 기현이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하지만 오빠는 스스로 느끼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했었으니까. 기현아. 슬픈 표정은 짓는 기현이를 보니, 슬픈 표정을 아니야? 짓는 기현이를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괜히 그런 소리를 해서 기현이를 슬프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꿈이었을 확률이 높지만, 정말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정말로 꿈이었다면 그냥 내가 좀 민망해지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면, 저기 있는 동전 노래방에서 우리 키스한 적 있지?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기현이에게 어쩌면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담은 말을 들은 기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굉장히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나 보네.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내가 기현이에게 그런 말을 하자마자 기현이는 묵묵히 내 손을 잡아 이끌어 나를 의사 앞으로 데려다 놨다. 그 전에 제 상태가 어떤지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살펴보던 서류초를 덮어놓고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그 위에 얹어놓은 뒤 의자를 움직여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스트레스성 기억상실증, 보통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증상은 원래 하루 이틀 정도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다가 빠른 시간 내에 기억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서서히 기억을 잃게 된 경우라, 트라우마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사고 이후의 일들을 뇌가 저장하지 못하는 전향성 기억상실증으로 보입니다. 트라우마요? 네,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다고요?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보이셨던 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잘한 스트레스는 과하게 쌓이지 않는 이상 기억 상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트라우마가 있는 일들을 떠올리거나 해서 순간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과한 정도를 넘으면 또다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전 정말로 트라우마 같은 게 없어요. 나 이래 보여도 잃을 거 하나 없어서 무서운 일 하나 없는 당돌한 몸인데. 그것마저 기억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하기도 하죠. 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잠재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평소에는 아프지 않아요.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근데 무언가를 하거나 어느 때 갑자기 이 병이 도지면서 몸에다가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그 병이 도지는 때와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알 수 없을까요? 그건 본인만이 알고 계시는 상처라. 그런가요? 저 여기 한 달 전에 왔을 때 화재에 휘말려서 실려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는 시점이 아무래도 그 이유인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생긴 시점의 이후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거라면 화재에 휘말렸을 때 생겨서 뭐 불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정도로 심한 트라우마가 불과 연관이 있다면 보통 아무리 조그마한 불이라도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흡연하시지 않나요? 담뱃불은 괜찮으니까. 그럼 불은 아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화재? 불? 이미지가 여러 생각나도 막 불안하거나 하진 않는데 화재가 아닌가? 기억나는 일이 있다고 하셨죠? 네, 어쩌다가 생각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기현이가 저보고 오늘 놀러 가자고 했었는데 어젯밤 꿈에서 제가 기현이랑 놀러 가는 꿈을 꿨었거든요. 혹시 기현이가 생강차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네, 압니다. 기현이네 엄마가 생강차를 좋아하셔서 어렸을 적에 기현이도 같이 먹다가 저렇게 됐었죠. 부모님 때문이었나? 근데 저는 기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꿈에서 기현이가 생강차를 마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연히 기현이가 꿈에서 나온 생강차를 마셨다고 하기엔 제가 생강차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일어나서 갔던 그 카페까지 똑같고 그 생강차를 마신 카페와 거리의 풍경도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지만 꿈속에서는 같아서 설명이 좀 난잡하네요. 생각이 뒤죽박죽하니까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아닙니다.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의사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더니 서류초를 다시 열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몇 가지 테스트와 검사로 트라우마의 원인이 뭔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오전에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내일 시간이 될 때 제가 병실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슬프네요. 기운 빠진 발걸음을 터덜터덜 옮기는 와중 갑자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고 치고 아니 그 트라우마가 뭔지 알든 모르든 일단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또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럼 트라우마가 뭔지 알아차려봤자 뭐해. 그땐 이미 늦을지도 모르는데. 답답하고 침울한 기분이 나를 감싼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제껏
그냥 혼자 살아있어서 살아남으려고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고 싶은 것도 다 잡으면서 그냥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없고 촉촉한 말이 맴도는 저수초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사람은 언제나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화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무언가에 욕심을 낸 적이 없다. 물질적인 무언가를 원하지도 않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지도 않았고, 좋은 집자리나 일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냥 지금 같은 살만한 집에서 살고, 지금 같은 나름 일하기 편한 일터에서 지금 같은 좋은 사람들과 일하며 함께 울고 웃고 타는 것. 그럼 지금 같은 일상이 반복되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 아니, 만족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그래서 그런 건가? 왜 나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걸까? 오빠? 오빠, 왜 그래요? 기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 위로하듯 어깨를 살며시 토닥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정말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그냥 조용히 외로워도 혼자서라도 좋으니까 살아가려는데,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항상 불행해하는 거야? 왜지? 어?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본능이, 내 생각이, 내 몸이 느리지 않았다면, 진짜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가족들 모두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벌 받았잖아. 혼자서 장례 치르고, 혼자서 집 정리하고, 혼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혼자서 지금까지 실컷 괴로워했잖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거지? 대체 왜? 계속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차라리 나도. 괜찮아요, 오빠. 기현이의 그 한마디에 위로의 뜻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네가 뭘 안다고 괜찮다 그래? 그 위로가 지금의 나에게는 되려 다른 감정을 불러오고 있었다. 네가 나 같은 상황 겪어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 순간 욱할 뻔한 감정을 다스리며 기현이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기현이는 나쁜 뜻으로 나에게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연약해진 내 마음은 위로를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선 자신이 원하는 말과 위로가 아니라면 그 어떠한 말들도 위로가 될 수 없으니까. 오빠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개를 숙인 채 조금 화난 말투로 말을 꺼내는 기현이의 목소리에 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자기가 화낼 입장인가? 뭣도 모르고 위로하려고 들어놓고는. 대체 오빠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을 잃어서 혼자가 돼서 겨우 그런 걸로 아직까지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확 치켜들고는 나에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했다. 뭐? 겨우 그런 걸로? 이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가족을 잃었는데 겨우 그런 거?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할 말 더 있거든요. 그 사고가 오빠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오빠 때문에 가족들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고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많았으면서 위로하려 다가온 사람들을 자기가 내쳐놓고 혼자여서 외로웠다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몇 년이나 지난 일 가지고 왜 스스로 불행해지려고 하는 건데요? 왜 앞에 있는 좋은 일들은 내쳐놓고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만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그제 일어났던 그 일마저도 잊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오빠는 대체 왜 쓸데없이 과거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가족들을 잃은 아픔을? 혼자가 되는 외로움을? 저희 엄마랑 아빠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고요? 집에 불이 크게 났는데 거기에 휘말리셨어요. 저도 같이 휘말렸는데 전 살아남았어요.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엄마랑 아빠가 온몸으로 절 지켜내셨거든요. 오빠는 친한 친구들이라도 많았지만 전 여태껏 친구 한 명 못 사귀어서 지금까지도 누구 하나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래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솔직히 그냥 보면 내가 오빠보다 더 불행하지 않았어요? 더 외롭게 살지 않았어요? 오빠는 적어도 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말을 끝까지 이어붙이지 않고 한숨으로 거두는 기현이. 나는 아무 말 없이 기현이의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한참을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있자 기현이가 또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침묵을 깬다. 나는 오빠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굳이 그걸 불행했었다고 다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앞으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만 돌아갈게요. 오늘 고마웠어요. 그리고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겪었던 일들 정말로 힘든 일이었다는 거 알아요. 오빠가 얼마나 슬퍼했고 외로웠고 괴로웠는지도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오빠 옆에 있어도 돼요? 오빠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줘도 돼요? 오빠가 정말로 만약에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잊게 되어버려도 나는 오빠 옆에 계속 있고 싶어요. 축 처진 채 걸어가는 기현이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다. 미안해. 특별히 무언가 떠오른 건 아니지만 느껴졌다. 내가 지금 기현이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 만한 말을 했다는 것. 근데 왜 그래요, 오빠? 그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기현이는 슬프기보단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래도 사과해야 한다. 기현이한테만큼은 그런 소리를 해선 안 됐어. 오빠가 나한테 미안해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오빠는 지금 화를 내야 할 입장이잖아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내가 더 말이 심했어요. 오빠는 사과 안 해도 돼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오빠는 잘못 없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주고받은 뒤에야 기현이와 함께 다시 로비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길지 않은 시간을 서로 침묵으로 보내며 어색한 기운이 조금은 연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쯤 기현아. 왜요? 조그마한 목소리로 기현이를 부르자 똑같이 조그마한 대답이 돌아왔다. 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무렇지도 않아? 네,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슬프지 않았어? 당연히 슬펐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고 부모님인데 오히려 슬픈 걸 넘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 그때 느꼈던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선명해서 정을 나누는 사람이 많으면 잃을 사람도 많아질 테고 그럼 그런 기분을 더 많이 느껴야 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여태껏 누구 한 명도 친해지려 할 것 없이 오빠와 삼촌에게만 의지하며 자라왔어요. 그런데 왜... 하지만 저는 그때의 그 일이 아직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엄청.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서 왜 하필 우리 바로 아랫집에서 불이 나고 왜 하필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하필 왜 우리 집으로 불길이 옮겨왔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었어요. 그치만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그저 흘러간 시간에 불만을 가져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은데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그 하나에 사로잡혀서 전부 놓치면 아깝잖아요. 오빠는 그 이후로 항상 불행했어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현이의 잔잔한 목소리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나를 감싸주려는 듯한 그 말이 숨겨놓은 울컥함을 꺼내어 들추는 듯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과 함께 밑에서부터 울음이 몰려왔다. 기분이 울적할 때는 그냥 울면 돼요. 울어서 그 기분들은 전부 날려보내면 돼요. 울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지나간 일은 앞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오빠의 인생을 과거에 잡아두지 말아요. 오빠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빠는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한 일이 많았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억울함 때문일까? 아니면 여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 한마디 때문일까? 어째서인지 눈물이 났고 나는 그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스스로 막지 않았다. 눈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감정도 쌓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쌓이고 쌓여 눈물이 울음으로 울분으로 변했다.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는 나를 기현이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고 나는 정말 오랜만에 그 위로 속에서 스스로 슬픔을 막지 않고 목 놓아 울었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더 안 울어도 돼요? 기현이한테 안겨 끄억끄억 거리면서 꼴사납게 운 뒤 또 기현이의 손을 잡고 병실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들었다. 와, 진짜 쪽팔리다. 진짜 엄청 꼴사납게 울었어. 오빠? 어? 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자요. 양팔을 벌리며 안기란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기현이. 시선이 활짝 웃는 기현의 얼굴이 아닌 아래로 내려가기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됐으니까 팔 내려. 정말 괜찮아요? 왜요? 뭐가 왜야? 아니, 오빠가 제 얼굴을 빤히 보길래
아니 그 고마워. 여태껏 정말 난 불행한 인생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막상 생각해보니까 여러모로 행복한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요? 막상 되돌아보면 정말 행복했을 만한 일이 꽤 많았지만 정작 그 시절에 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스스로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엔 기현이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왜 그렇게 봐? 좋아해요, 오빠. 잠깐 뭐? 나 전에도 오빠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똑같이 말할 거니까 이번에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오빠가 섬세하게 나를 배려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려는 오빠를 동경해요. 하지만 조금 전처럼 오빠도 외로워서 혼자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럴 때마다 앞으로도 쭉 오빠의 옆에서 달래주고 싶어요. 여태까지 저는 오빠나 삼촌한테 항상 애정을 듬뿍 받으며 살아와서 그 애정을 받을 때의 행복과 받지 못할 때의 슬픔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그런 행복을 저를 통해서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는 모든 순간에 애정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주고받는 행복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받지 못하는 그 순간을 훗날을 기대하는 조그만한 행복으로 버텨낼 수 있잖아요. 저는 오빠한테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빠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오빠가 좋아서 오빠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이미 한 번 했던 말인데도 좀 그러네요. 되게 부끄럽고 아무튼 이게 제 마음이에요. 오빠가 비록 저를 잊어버리고 못 알아봤을 때 조금 낯설기는 했어도 그래도 역시 저는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좋아해요. 진심으로. 아씨 살살 녹는다 진짜 마음이. 와 심장이 뛰다 못해서 바닥에서 구르며 팝핀 댄스를 추고 있는 것 같다. 진짜 미친듯이 심장이 뛴다. 저 삼촌한테 갔다 와야 하니까 그때까지 저한테 해줄 말 생각하고 있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기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굳어있는 나를 내버려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와, 머릿속이 새하얘. 나 이런 고백은 처음 받아봐. 진짜 되게 뜬금없이 받은 고백이어서 그런 걸까? 그만큼 당황스럽고 심장이 뛴다. 갑자기 크게 울리는 전화벨에 놀라 몸이 벌떡 뛰었다. 별거 아닌데 되게 놀랬네. 뭐야? 누가 이때 전화를 하나 싶었는데 발신인은 고모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내 유일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모. 폐를 끼치기 싫어서 일부러 신경 쓰지 않았게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신경 써주시는구나. 호흡을 가다듬고 편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고모? 그래 고모야, 잘 지냈어? 네, 고모는 잘 지내셨어요? 고모야 뭐 항상 바쁘게 살지. 한동안 연락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일이 너무 많았었거든. 아니에요. 고모도 바쁘실 텐데 오히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죠. 무슨 일 있나요? 아니야. 그냥 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힘든 건 없고? 사는 게 뭐 다 힘들죠.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알아요 고모. 근데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고모는 고모의 가족이 있잖아요. 너도 내 가족이야. 저도 고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가족이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못 이기겠구나. 그래,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할 테니 적어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슴지 말고 말해줘. 그래야 고모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고모 생각해서라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한다. 알았어요. 아, 조만간에 그쪽에 일이 있어서 한번 내려갈 것 같은데 같이 밥이나 한번 먹을까? 저야 좋죠. 오실 때 연락 주세요. 시간 비워놓고 있을게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잘 지내고. 네, 고모. 나중에 봬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유일한 친척인 고모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셨지만 나는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서 살아가 보겠다며 사양하고 따로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다. 괜히 화목한 가정 속에 내가 낀다면 민폐가 될지도 모르니까. 고모네 가족들이라면 분명 날 환영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 가족이랑 친척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신경 써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또 고모가 있어서 든든하다. 말뿐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한테 민폐를 끼칠 순 없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고모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일하며 친해진 동료들도 있다. 그리고 나한테 해줄 말 생각했어요? 이제는 기현이도 있으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현지를 어찌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자. 방법을 찾을 수 없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흘러가는 시간이 똑같다면 당연히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현지가 끝나고 미래가 온다면 현재를 즐겁게 보낸 밝은 마음으로 미래의 현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현재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현재는 절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 수 없다. 오, 뭔가 명언인데? 근데 맞는 말 같아요. 혹시 말 좋은데 이거? 주인공이 참 아픈 일이 많았네. 9월 16일. 뭐지?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 그리 넓지는 않지만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에 또 내가 바라던 높은 층에 이사를 가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 아빠는 자주 나랑 같이 밖에 나가 축구를 해주셨고 엄마는 집에서 늘 기원이와 함께 놀아주곤 했지. 형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내쉬는 숨이 마치 형의 착잡한 기분을 나타내는 것만 같아 보였다. 발음 꼬여. 그날도 평소랑 같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어. 평소처럼 아빠와 신나게 축구를 한 뒤에 아이스크림을 사두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아빠랑 급히 달려가 보니 우리 집의 바로 아래층에서 밖에서도 불이 보일 정도로 크게 불이 났었어. 그런데 그 불이 점점 위로 번져서 시간이 조금만 지났는데 우리 집까지 온 게 붙더라. 아빠는 나보고 위험하니까 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시고 자기는 급하게 집으로 뛰어 올라가셨어. 어린 나이에 나는 그냥 멍하니 아빠의 마지막 뒷모습과 불이 번지는 우리 아파트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지. 그러다 커다란 비명소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 가족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 그래서 바로 집으로 뛰어갔어. 엘리베이터를 타려니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계단으로 뛰어갔지.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아래층 계단까지 벌써 연기가 자욱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구급대원들에게 발견돼서 1층까지 다시 내려왔어. 내려와서 다시 아파트를 올려다보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불이 커졌고 그 앞쪽에는 커다란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었지. 바로 우리 집 층수인 17층까지 가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구해내고 있었어. 연기가 더욱 많아지며 서서히 불길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때쯤 다시 크레인이 아래로 내려왔고 급하게 달려가 보니 정신을 잃은 부모님과 기현이가 구급대원들에게 엎혀 나왔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 응급실에 나란히 우리 가족들이 누워있고 그 옆에 한 명당 4-5명씩 의사와 간호사들이 붙더라. 그 광경은 아직도 생생해.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거든. 누워있는 엄마랑 아빠의 손을 잡은 채로 몇 시간 동안 울기만 하다가 옆에서 기현이가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또 울면서 달려갔지. 다행히도 기현이는 큰 문제가 없었어. 아빠가 언제 출장 기념 삼아서 챙겨왔던 방독면을 끼고 두 분이서 기현이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그럼 부모님은... 아빠가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방독면을 하나만 사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개를 사왔더라면 두 분 다 살아 계셨을지도 모르지. 아니다. 기념품으로 이상하게 방독면처럼 생긴 것을 사왔던 덕분에 지금 저렇게 기현이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뒤 우리는 그 삼촌이랑 같이 살았어. 계속 공부만 하던 삼촌에게는 큰 짐이었을 텐데 그때 삼촌은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슬퍼하던 우리를 달래주고 웃게 해주려고 하셨지. 그런 삼촌 덕분에 그래도 행복했어.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것도 재미있었고 학교 다닐 때 친구도 많았으니까. 근데 기현이는 나랑 조금 달랐어. 왜요? 기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로 나랑 삼촌 외에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거든.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자랄 나이에 정을 주고받았던 부모님을 잃어서 그런 건지 기현이는 이전에 정든 사람에게 집착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정드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전부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태껏 친구 하나 없이 자라왔어. 기현이가 외로워하진 않았나요? 친구들한테 별 관심 안 주더라. 근데 신기하게도 너한테는 금방 정을 주네. 형이 손가락으로 튕긴 불이 정확히 쓰레기통 안으로 꼬린시켰다. 근데 형, 응?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왜는 너 기현이 좋아하잖아. 네? 딱 보면 알아.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 나한테 목숨 비친 것도 있지. 네, 있죠. 그럼 그 목숨값으로 부탁 좀 하자. 내가 가더라도 기현이와 계속 연락해줘. 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현이는 내가 없으면 의지할 사람이 없어져. 기현이에게는 삼촌이랑 내가 유일한 가족이고 버팀목이었으니까. 삼촌도 계시지만 기현이한테는 내 빈자리가 꽤나 클 거야. 네가 그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너라면 기현이를 맡겨도 될 것 같고. 예? 기현이랑 잘해보라고 하는 소리야. 형, 왜? 지금 되게 뜬금없는 말인 거 아세요? 뜬금없다고? 뭐가? 네, 갑자기 형이 어딜 가신다고. 뭐가 뜬금없어? 나 유학 가잖아. 유학이요? 응. 저는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응? 내가 얘기 안 했나? 네, 안 하셨는데. 나 유학 가. 네? 그때 친구네 집에 가 있었던 것도 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간 거였거든. 그럼 언제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최소 2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원래 형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형한테 기현이랑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부탁까지 하면 너가 기현이에게 더 잘해주지 않겠어? 생명의 은인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설마 기현이한테 허튼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뭐 애초에 너라면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지만. 근데 뭐 알았어요. 근데 너 진짜 기현이 좋아하지? 네. 근데 기현이도 저 좋아하잖아요. 뭐냐 그 자신감은?
기현이한테 저한테 좋아한다고 먼저 말했었거든요. 아, 뭐? 기현이가. 진짜? 네. 아, 물론 저도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너희 그럼 나 모르게 둘이 사귀고 있었던 거야? 네. 고개를 숙인 형의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한데 괜히 나만 바보 된 것 같네. 뭘 하하야 쳐맞으려고. 손을 확 치켜드는 형의 움직임에 나는 몸을 급하게 사리는 모션을 취했다. 기현이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나 마찬가지야. 삼촌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삼촌 품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 절대로 기현이를 혼자 두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네. 아, 진짜 둘이 또 담배 피고 있어? 얘가 오자고 한 거야. 난 잘못 없어. 아, 예? 아니, 형이 불러냈잖아요. 오빠는 왜 자꾸 우리 오빠한테 담배 같은 걸 피자고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야, 네 오빠는 나거든? 그리고 쟤 내가 권한 게 아니라 원래 폈었어. 진짜예요, 오빠? 아니, 형이 너무 격렬하게 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핀 거야, 진짜. 뭐? 전 검사받으러 이만. 저게? 형 혼자 바보 됐네요. 재밌네. 10월 16일. 딱 한 달 후네요. 병원 앞 벤치에 홀로 앉아서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다. 1시간 뒤 기현이와 같이 시내를 나갔다 오기로 약속하고 기현이는 잠시 준비 좀 하고 온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기현이는 집에 가면 한두 시간쯤이 뒤에 오니까 한 30분쯤은 여유가 있으니 후딱 피고 들어가면 모르겠지. 그 후 보름이 지났다. 내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떤 건지 여태 조그마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9월에서 10월 달에 있었던 기억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돌아왔다. 여러 번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나오지 않았고, 기억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서 돌아올 텐데, 굳이 계속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야기하니 또 전과 같은 상황이 나올지도 모른다며 삼촌분은 날 말리셨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달려오는 조건으로 이번 주 안에 퇴원 수속을 마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기로 정했다. 원래였다면 별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기현이네. 지금은 기현이가 옆에 있으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기대된다.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만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역시 연애를 하면 살아가는 생활마저 달라지는구나. 일은 다시 구해야 하지만. 기현아. 오빠 어디예요? 나야 병원이지. 병원? 지금 병실에 있어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실내인데 왜 바람 소리가 들려요? 창문 열어놨어.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 안 추워요? 응, 괜찮아. 그렇구나. 하긴 저도 오빠 병실인데 뭐 별로 안 춥네요. 조졌다. 조졌다. 어라? 근데 창문은 닫혀 있는데요, 오빠? 망했네요. 잠깐만. 왜 거짓말했어요? 그게 기현아. 지금 어디예요? 나 잠깐 화장실. 오빠 담배 폈죠? 죽었어 진짜. 내 계산은 틀리지 않았을 텐데 왜 벌써 기현이가 돌아온 거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망했다. 원래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이미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기현아, 조금만 천천히 걷자. 응? 나 힘들어. 앞뒤로 2-3m 정도 기현이는 아무 말 없이 나와 거리를 두고 저벅저벅 혼자 걸어가고 있다. 오빠랑 같이 안 걸을 거예요. 이제 안 피운다고 약속해놓고. 진짜 미안해. 이제 정말로 안 할게. 됐어요. 안 믿을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오빠랑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엥? 뽀뽀도 안 할 거예요.
헐. 냄새 나잖아요. 아니야, 이제 냄새 안 나. 그래도 싫어요. 엄청 화났나 보다. 미안해. 이제 진짜 안 피울게. 진짜 안 피울 수 있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아니, 그냥 무조건 말이라도 해야지. 왜 말 안 해? 아니야, 안 피울 수 있어. 애초에 몸에도 나쁜 그걸 대체 왜 피우는 거예요? 맛있어요? 아니, 맛은 없는데. 그냥 원래는 일하다 힘들 때 쉬러 나가는 핑계로 폈었는데 습관이 돼서 힘들 때 그냥 피게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오빠가 뭐가 힘든데요?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면서. 와, 미안. 이제 진짜 피우지 마요. 나 없더라도 혼자 있더라도 절대 피우지 마요. 난 그거 냄새가 아니라 오빠 건강이 나빠져서 싫어하는 거예요. 넵. 아휴, 먼저 앞서 걸어가던 기현이가 다시 뒤로 걸어와서는 내 손을 잡았다. 화 풀렸어? 아직 안 풀렸거든요. 화는 풀렸나 보네.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빠 보고 싶어서 빨리 온 거 아니거든요. 생강차 사주면 화 풀 거야? 그런 걸로 풀릴 줄 알아요? 그렇게 풀렸다고 합니다. 좋다. 그런 걸로 풀리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려고요? 오늘은 학교나 한번 가보려고 가보려고 하는데. 학교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저야 상관없지만 갑자기 학교는 왜요? 그냥 오랜만에 선생님들께 인사도 할 겸 그냥 갑자기 너랑 가보고 싶어서. 네, 알았어요. 오빠. 찻잔을 입에 대고 있는 채로 눈만 살짝 위로 움직여 기현이를 쳐다본다. 오빠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막상 생각해보니 장래가 캄캄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선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고. 오빠는 뭘 하고 싶은데요? 응? 오빠는 이뤄내고 싶은 꿈이라던가 그런 거 없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거라면 너랑 오순도순 사는가? 그런 거 말고요. 내 대답에 맥이 빠진 듯 푹 한숨을 쉬던 기현이는 다시금 나와 시선을 맞추고는 장래 희망 같은 거 없었어요? 진지한 눈빛으로 나에게 물어왔다. 근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저도 오빠랑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또 이왕 직장을 가질 거면 차라리 오빠가 하고 싶은 거라면 좋을 테니까. 솔직히 지금 장래 생각하면 머리 아픈데 그냥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될까? 안 돼요. 미리미리 생각해야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라면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요리요? 주방 보조나 요리하는 쪽에서 일을 몇 번 해본 적도 있고 근데 뭐 요리 자격증도 없고 이제 와서 해봤자 늦을 것 같네. 아니면 오빠가 식당을 개업하는 건 어때요? 식당이라 할만한 것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개업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비용은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나 모아놓은 거야? 그럼 난 오빠랑 같이 운영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말이 쉽지 장사가 얼마나 힘든데. 나는 알바를 하면 알바가 나 혼자거나 항상 사장님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게 사장님들의 하소연들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넌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있죠? 뭔데? 오빠랑 오순도순 사는 거. 뭐지? 그런 거 말고. 웃으면서 말하는 기현이의 말에 힘이 쭉 빠져 한숨을 쉬어본다. 없어요, 저는. 응? 저는 그냥 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오빠랑 오순도순 사는 게 꿈이에요. 헤헤거리며 웃음을 보이지만 진심이 전해져 오는 기현이의 말. 나중에 내가 먼저 죽으면 어쩔까 고민이네. 오빠는 절대 저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죽고 오빠는 그 다음 날에 죽어요. 뭐?
제가 가는 걸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오빠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루만 떨어져 있으면 다음 날에는 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너 좀 무섭다. 사랑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 사랑은 무섭지 않아. 사람이 무서워. 와, 진짜 오랜만이네. 운동장에는 여러 아이들이 뛰놀며 들려오는 함성 소리,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는 조금 춥게 느껴졌다. 추워요, 오빠. 아, 미안. 빨리 들어가자. 조금씩 떨고 있는 기현이 어깨를 끌어안고 급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교무실에 들러 선생님들께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기현이와 함께 학교 안을 천천히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수업 중인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괜찮아.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신기하네. 옛날과 별 다를 거 없는 이 학교의 냄새가 지금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 응? 응? 내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기현이에게 입혔다. 이번엔 밖으로 나가보자. 아, 저 괜찮아요. 오빠도 추울 텐데. 춥다고 찡찡거리는 것보단 나아. 그냥 입어. 가자. 아, 바람이 크게 불지 않는 학교 뒤편에 잔디밭으로 걸어와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학교가 되게 넓네요. 저 위에 동물원도 있어. 동물원이요? 근데 수업 외에는 출입 금지라서 못 가. 역시 전문계는 다르구나. 근데 무슨 그래도 바람이 세게 안 부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학교에 동물원이 있어? 그게 있어봤자 뭐 대부분 웬만한 학교 가봤자 뭐 토끼 이런 것만 있지. 동물원? 그러게. 오빠, 그렇게 누우면 옷 더러워지잖아요. 괜찮아. 까짓 거 빨면 되지 뭐. 옆에서 기현이가 쿡쿡 찔러도 나는 꿋꿋하게 잔디밭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오빠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왜 아까 전에 기현이가 했던 말이 갑자기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 그럼 트라우마가 있는 일들을 떠올리거나 해서 순간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과한 정도로 넘으면 또다시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보름이 지나도 낌새조차 보이질 않으니 이제는 괜찮아진 게 아닐까 생각도 해보지만 혹시나 정말로 혹시나 또 그것 때문에 기억을 잃게 될까봐 두렵다. 뭐야? 뭔가 들어본 노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눈을 감은 채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는 기현이. 기현이를 잊게 될까봐 무섭다. 기현이를 잃게 될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렵다. 그래서 마음이 도통 놓이질 않는다. 나 알아보겠어요? 뭐야? 갑자기 왜 그래요, 오빠? 아니 지금 나 뭔가 조금 떠올린 것 같은. 뭐야? 왜 이렇게 사이렌이 크게? 오빠? 뭐야? 이게 설마 트라우마야? 뭐야? 말이 안 나와. 안 돼. 이렇게는 못 죽어. 억울해. 싫어. 살려주세요. 시끄러워. 머리가 너무 아파. 누가 제발 저거 좀 꺼줘.
살려줘. 왜 그래요, 오빠? 사이렌이 트라우마 같은 그건가 보네. 안돼, 안돼, 안돼. 죽기 싫어. 죽고 싶지 않아. 여기 사람 있어요. 누가 좀 찾아주세요. 제발 누가 좀.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트라우마가. 세상이 조용해졌다. 차츰 돌아오는 시야에서는 양손으로 내 귀를 꽉 막은 채 가만히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기현이의 얼굴이 보인다. 나 봐요, 오빠. 기현이는 내 귀에서 손을 떼고는 살며시 내 양손을 잡았다. 사이렌은 멈춘 건지 열린 두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고요히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전부였다. 천천히 숨 쉬어요.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심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심호흡을 이용해 억지로 진정시켜 본다.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후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기현이 얼굴을 올려다본다. 기현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 나를 일으킨 후 부축하며 교문 쪽으로 조금씩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요. 내 두렵긴 하겠다. 또 잊을까봐 무섭긴 하겠다. 둘 다. 깜짝아, 뭔 소리야. 꽉 잡은 기현이의 손이 평온한 목소리와는 다르게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기현이는 병실로 나를 데려와서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다. 여기 가만히 있어요. 가서 삼촌 불러올 테니까. 등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하는 기현이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쳐다본다. 혼자 있는 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걸 말하기가 좀 쪽팔려서 그냥 기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현이를 바라봤다. 왜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알았어요. 같이 있어줄게요. 아니야,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네네, 알았어요. 잡고 있는 내 손은 놓지 않은 채 기현이는 의자를 가져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무슨 말? 뭐지? 미안해? 죄송합니다. 뭐지? 오빠. 응? 내가 좋아하는 차 이름이 뭐죠? 생강차? 우리가 보통 그거 마시러 가면 어느 자리에 앉죠? 맨날 창가 쪽으로 가서 앉지? 저 100m 뛰면 몇 초 나오죠? 50m에 8, 9초라고 했으니 한 16초에서 18초 나오겠네. 그리고 또 기현아. 네?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봐? 그야 오빠가 혹시나 또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해서. 내가 괜한 말을 한 걸까? 고개를 축 늘어뜨리는 기현이. 안 잊어버렸어. 정말요? 나는 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그럼 몇 개 더 물어봐도 돼요? 그래, 못 믿겠으면 한번 물어봐.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기현이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보내고 나서야 기현이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 안심한 듯 딱딱했던 표정을 풀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잡고 있는 기현이의 손을 조금씩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천장으로 옮겼다. 누워있으니까 졸리네. 졸리면 한숨 자요. 어디 갈 거야? 안 가요. 오빠 옆에 있을게요. 아니면 뭐 자장가라도 불러줄까요? 불러줘. 알았어요.